네, 이제 행렬 노테이션에서 설명을 할 건데 그거 전에 잠깐만 몇 개 더 설명을 하면 앞서서 벡터 표기할 때 인덱스 노테이션으로 xi, 그다음에 세컨드 오더 텐서 표현할 때 aij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엄밀하게 말하면 그 성분을 의미를 하는 거고, 우리가 사실 벡터를 표현하고 그럴 때 어떤 벡터를 표현한다고 하면 온전히 표현하면은 3i 플러스 2j 플러스 뭐 2k 이런 식으로 각각의 성분의 크기와 그 성분의 크기에 대응되는 기저 벡터들을 같이 이렇게 선형 결합을 해서 적어주죠. 그래서 사실은 완벽하게 내가 벡터 표시를 하겠다 그러면 xi만 적는 게 아니라 xi랑 여기다 기저 벡터 방향 ii 혹은 기저 벡터 방향을 뭐 ii로 적거나 ei로 적을 거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xi, ei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지 됩니다. 예를 들어서 xi, ei라고 하면 i가 더미 인덱스니까 얘는 x1, e1, x2, e2, x3, e3가 돼서 x1부터 x3가 성분의 크기가 되고 e1부터 e3가 ijk의 역할을 해준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컨드 오더 텐서도 a, ij 이렇게 점 성분이고, 이거 완벽하게 그 온전한 텐서 세컨드 텐서 표시를 해주려면 e, i, e, j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게 ij가 모두 더미 인덱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a11에 e1, e1부터 a33에 e3, e3까지 이렇게 다 곱해서 더해주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지 이제 앞에 있는 게 성분이 크고 뒤에 있는 게 이제 방향을 의미하는 기저의 방향을 의미하는 온전한 표현식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뒤에 있는 이 기저 벡터와의 그 선형 결합은 생략하기도 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쓸 때도 있고 생략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 맥락에 맞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행렬 노테이션에서 설명할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두 세컨드 오더 행렬 노테이션은 기본적으로 벡터나 세컨드 오더 텐서, 즉 벡터나 세컨드 오더 텐서까지 행렬 노테이션을 일반적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여기서 세컨드 오더 텐서를 예로 들면 여기 인덱스 두 개 있죠. 첫 번째 인덱스가 행렬로 표현할 때 행번호가 되고 뒤에 있는 인덱스가 열번호가 된다. 이걸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행렬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A의 2, 3이다. 2, 3이라는 성분은 행렬의 어느 위치에 가야 되냐 그러면은 2행 3열에 적어주면 돼요. 그럼 여기가 2행이고 3열은 여기니까 이쪽 자리에 A, 2, 3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좀 더 정확히 설명하면 A11부터 A13, 그다음에 여기서 A33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게 되면 돼요. 벡터 같은 경우에는 칼럼 매트릭스로 배열을 하면 돼서 x1, x2, x3 이런 식으로 이게 xi에서 행렬 로테이션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두 텐서의 그 곱이 있다고 치면은 a, i, j에 b에 jk 이런 행렬 연산이 있다고 치면 지금 j, j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게 더미 인덱스고, 그래서 이거는 텐서 노테이션 a.b 뭐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할 수 있겠죠. 그럼 그거는 어떤 새로운 텐서가 될 텐데, 이 새로운 텐서는 풀 인덱스가 뭐냐를 먼저 따져보면은 j가 더미 인덱스니까 풀 인덱스는 i랑 k죠. 그래서 ik가 돼요. 그럼 cik는 a의 ij, b, jk인데 이걸 우리가 행렬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a라는 행렬을 매트릭스로 표현하고 b라는 행렬을 매트릭스로 표현한 다음에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행렬 곱을 해주면 그 결과가 cik가 됩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 보면은 지금 얘가 j가 더미 인덱스잖아요. j가 더미 인덱스니까 j를 1, 2, 3을 나열하고 곱해서 더하라 라는 거잖아요. 잘 보면은 이 AIJ의 입장에서는 J는 열번호가 돼서 열번호 i번째 행을 선택하고 i번째 행을 선택하고 열을 바꿔 나가면서 숫자들을 고르고, 뒤에 있는 애는 J가 행번호니까 K번째 열을 고정하고 어떤 K번째 열을 고정하고 거기서 행번호를 바꾼 숫자들을 나열한 다음에 걔네들끼리 서로 곱하고 곱한 값이 나올 건데, 그 값을 새로운 매트릭스의 i번째 행과 k번째 열의 위치에다가 넣어줘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즉, 이 더미 인덱스를 통한 연산이 정확하게 행렬 곱의 연산과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 I, J, B, J, K는 우리가 C, I, K라는 새로운 텐서가 되는데 이 연산 그냥 두 매트릭스의 곱으로 계산해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뒤에 있는 거는 열 번호가 더미 인덱스가 되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곱해지는 A, I, J에는 열 번호가 더미 인덱스가 되고 B는 행 번호가 더미 인덱스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행렬 곱의 연산의 정의랑 일치하게 돼요. 자, 몇 가지 또 예시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A의 뭐 J, I의 B, 만약에 그러니까 A의 I, J, B, J, K 같은 경우는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행렬 곱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F의 K, I, F의 K, J 이런 걸 계산하겠다 그러면은 지금 K가 더미 인덱스인데 앞에 있는 애는 더미 인덱스가 10번으로 가야 되고 뒤에 있는 애는 더미 인덱스가 행번으로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그렇지 않죠. 그러면은 얘는 행렬곱 연산으로서의 정의가 안 돼요. 굳이 따지면 F라는 애가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은 첫 번째는 i번째 열을 고정하고
K가 행분을 나타내니까 1, 2, 3 행을 바꾸면서 숫자들을 선택하고 뒤에 있는 애는 J번째 열을 고정하고 마찬가지로 K가 행분이니까 여기 있는 숫자를 선택해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거를 I번째 행, J번째 열의 위치에다 썩 넣어줘라는데 이거 행렬곱 연산으로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F 스타 IK라는 거를 F의 KI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F 스타의 IK, F의 KJ가 돼서 얘는 F 스타라는 매트릭스랑 F라는 매트릭스 행렬 곱연산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근데 F 스타가 뭐냐 생각해 보면은 잘 보면은 원래 F의 행렬 위치를 바꾼 거죠. 행렬 위치를 바꾼 거니까 이거 행렬 연산 트랜스포즈 연산이 됩니다. F 트랜스포즈 F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행렬 곱으로 바꿀 때는 무조건 앞에 있는 게 더미 인덱스는 열 번호가 되어야 되고 뒤에 있는 거의 더미 인덱스는 행 번호가 되도록 우리가 바꿔줘야 된다. 앞서서 설명했던 연산 중에 시그마 IJ, NJ라는 게 있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세컨드 오더 텐서랑 그다음 벡터랑의 곱이죠. 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시그마 IJ의 NJ 시그마 11부터 시그마 33 N1부터 N3 이렇게 그냥 계산을 하면 돼요. 왜냐면 이게 열 번호고 이게 행 번호니까. 근데 이걸 조금 변형을 해서 시그마 JI NJ였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얘는 단순히 행렬 곱을 할 수 없죠. 그럼 이 경우에도 시그마의 스타 IJ를 시그마의 JI다라고 정의를 하면은 얘는 시그마 스타의 IJ NJ니까 시그마 트랜스포즈 N 이렇게 매트릭스 노테이션으로 연산을 하게 되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는 얘를 NJ의 시그마 JI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고셈의 순서는 여기서는 성분 용어에서는 이게 그 행렬이 아니니까 순서를 바꿀 수 있거든요. 순서를 바꿔놓고 보면은 그럼 얘는 이제 이런 J랑 J가 이어지기 때문에 행렬곱 연산을 줄 수 있고 근데 문제는 앞에 있는 게 벡터예요. 벡터기 때문에 벡터라면은 만약에 행렬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돼서 이게 3 곱하기 1이고 3 곱하기 3이어서 이 숫자랑 이 숫자랑 서로 다르죠. 그럼 행렬곱 연산이 안 돼서 이 경우에는 앞에 있는 벡터를 트랜스포즈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3 곱하기 1을 1 곱하기 3으로 만들어줘야지 행렬곱 연산이 돼서 N 트랜스포즈 시그마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시그마 트랜스포즈 N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N 트랜스포즈 시그마로 계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나온 결과는 프리 인덱스가 지금 I이기 때문에 벡터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는 벡터가 되고 칼럼 매트릭스가 나오는 게 맞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얘는 로우 매트릭스가 나와요. 최종적으로 1 곱하기 3이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상황에 따라서 아래에 있는 걸 쓸 수도 있고 위에 있는 걸 쓸 수도 있는데 그렇게 나왔을 때 그 결과의 그 배열 모양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은 일단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알고 있어야지 그 뒤에 또 내가 뒤에 다시 어떤 행렬을 곱한다고 했었을 때 다시 모양을 맞춰주기 위해서도 트랜스포즈를 취해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걸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 스칼라 벡터의 크기를 xi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행렬 연산을 하면은 x 트랜스포즈 x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벡터기 때문에 두 벡터의 곱을 계산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벡터가 앞으로 가면은 앞에 있는 벡터는 트랜스포즈를 취해준다 생각하면 돼요. 아까도 nj 시그마 ji도 행렬곱 연산이 자연스럽게 되기 위해서는 n 트랜스포즈 시그마 이렇게 한 것처럼 벡터가 앞으로 가서 계산하는 다음 트랜스포즈를 취해줍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또 예시를 더 보면은 아까 텐스 노테이션에서 x라는 벡터랑 세컨드 오더 텐스랑 x라는 벡터 이렇게 싱글 다스로 계산을 하게 됐다 그러면 얘를 이제 매트릭스 표현을 하면 앞에 있는 벡터 곱은 트랜스포즈로 바꿔줘 그랬고 뒤에 있는 벡터는 그대로 가면 돼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얘를 인덱스 노테이션으로 적으면 xi의 a, i, j, ii가 이어지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게 j고 뒤에도 j여서 이것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매트릭스 노테이션은 벡터나 이 세컨드 오더 텐스까지를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왜냐하면 뭐 c, i, j, k, l 이런 거를 내가 2차원 배열로서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보이그 노테이션이라는 걸가 있어서 이렇게 4차 텐스 같은 경우도 매트릭스를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나중에 나오면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표기법에 대한 설명은 개략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연산들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처음 배울 연산 스칼라 3중적인데 사실 이거는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스칼라 3중적은 뭐냐면 세 개의 벡터가 있었을 때 A 내적 B 크로스 C 이걸 스칼라 3중적이라고 불러요. 왜 스칼라 3중적이냐 벡터 3중적 아니냐고 했을 때 이 결과가 스칼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결과가 스칼라인데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디터미넌트로 계산하는데 저 벡터의 성분들 AX, AY, AZ, BX, BY, BZ, CX, CY, CZ라고 된 요 행렬의 디터미넌트로 계산하면은 요 삼중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고요. 이 상중적이 나온 이 스칼라 값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 세 벡터가 이루는 평행 육면체의 부피를 의미하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게 이 B 크로스 C라는 게
그리고 어떤 B라는 벡터랑 C라는 벡터가 있으면 B 크로스 C라는 게 크기가 BC 사인 세타가 돼서 요런 이 평행 사변형의 면적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 외적이니까 외적의 결과는 벡터거든요. 어떤 새로운 벡터 하나 나오는데 그 벡터는 이 두 B 벡터랑 C 벡터의 수직인, 즉 이 밑면의 법선인 벡터가 나오게 돼요. 근데 걔랑 A랑 내적했다는 거는 A가 어딘가 이렇게 A가 이렇게 있을 건데, 이 A를 이 노말 벡터 BC의 노말 벡터에 프로젝션을 시키겠다 해서 이 높이가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밑면 곱하기 높이가 돼서 부피 의미를 갖고, 그 부피는 평행 육면체가 되겠죠. 이거는 뭐 공업 수학에서도 사실 배운 연산이라서 그냥 가볍게 설명하고 넘어가고, 이제부터 중요한 게 이 퍼뮤테이션 심볼이라는 겁니다. 이 퍼뮤테이션 심볼을 처음 배웠는데, 퍼뮤테이션 심볼은 입실론의 IJK 이렇게 되는 3차 텐서가 되고요. 이 값은 0이거나 1이거나 마이너스 1이 되는데, 0인 경우는 IJK 중에서 중복이 한 번이라도 되면은, 중복되면 0이에요. 그래서 입실론 1, 1, 2 이러면 0이에요. 뭐 입실론 2, 2, 2 이래도 당연히 0이죠. 그 다음에 이제 1과 마이너스는 순서가 중요한데, 1, 2, 3이라는 숫자 이렇게 나열을 하고, 만약에 IJK 순서대로 이쪽 방향으로,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순서가 나오면은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방향, 즉 이 반시계 방향으로 IJK가 배열되면 그때 마이너스 1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은 시계 방향이 마이너스고 반시계가 플러스라고 여기다 적혀지는데, 이거 옷하고 시계 방향이 플러스고 그 다음에 반시계 방향이 마이너스입니다. 예를 들어주면은 1, 2, 3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입실론에 1, 2, 3 하면 이게 IJK 순서가 이렇게 돌아가죠. 시계 방향 돌아가니까 얘는 1이에요. 반대로 만약에 입실론에 1, 3, 2가 있다면은 얘는 이쪽 방향으로 돌아가죠. 1, 2, 3, 2 돌아가는 순서가. 그럼 이때는 얘는 마이너스 1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이제 퍼뮤테이션 심볼의 약속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설명하면, 퍼뮤테이션 심볼을 이 IJK 순서를 내가 바꿀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입실론에 뭐 KJ, 그러니까 JKI 이렇게 적는다고 하면은 얘랑 얘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끼케야 뭐 부호가 플러스거나 마이너스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그럼 어떻게 정하냐면은, 원래 내가 적어놓은 입실론 IJK의 순서로 이렇게 배열해요. 플러스가 되도록 이렇게 배열하고 나서 JKI의 방향을 봤을 때, JKI 방향이 여전히 무슨 방향이죠? 시계 방향이죠. 그럼 시계 방향을 우리가 플러스로 보기로 했기 때문에 얘는 둘이 동부호예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JKI 말고 입실론에 KJI로 바꾸겠다, 얘를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하면은 KJI의 방향은 반시계로 들어가죠. 반시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IJK 원래랑 부호가 반대여서 여기서는 등호를 써주려면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줘요. 왜 이걸 가르쳐 주냐면은, 상황에 따라서 이 인덱스의 IJK 순서를 상황에 따라서 내가 막 바꿀 때가 있을 거거든요. 그때 바꿀 때마다 바꾸고 났을 때 부호를 바꿔줘야 될 때가 있고, 그냥 그대로 유지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런데 그걸 판단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 퍼뮤테이션 심볼을 왜 배우느냐? 이 퍼뮤테이션 심볼을 이용하면 외적을 계산할 수 있어요. 봐봐요. 우리가 원래 보통 어떤 외적을 계산한다 그러면은 IJK하고 A1, A2, A3, B1, B2, B3에서 이렇게 디터미넌트 계산하는 식으로 계산했었죠. 그런데 퍼뮤테이션 심볼을 이용하면은 인덱스 노테이션으로 CI라는 새로운 벡터는 A 크로스 B가 되는 건데, 걔는 입실론의 I가 프리 인덱스거든요. I가 프리 인덱스면은 여기서 첫 번째 입실론 자리에 인덱스의 프리 인덱스에 해당하는 걸 적고 JK 이렇게 적어요. 그럼 이게 J고 K잖아요. 그럼 이 순서대로 인덱스를 적어줘야 돼. AJ, BK 이렇게. A 클러스 B이기 때문에 외적은 순서가 중요하니까 그 A의 인덱스가 J가 돼야 되고 B의 인덱스가 K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B 크로스 A를 계산하겠다라고 했으면, B 크로스 A를 계산했다고 했으면 J의 인덱스가 B가 돼야 되고, 그래서 얘는 BJ, AK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계산하면은 이게 그 외적 계산과 정확하게 동일하다. 왜 그런지 생각해 보면은, 우리 그냥 C1만 계산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I가 1인 거죠. 참고로 여기서 좀 JK가 둘이 반복되니까 이거는 JK 더미 인덱스 프리 인덱스가 I예요. 오른쪽에 있는 프리 인덱스가 I면은 왼쪽에 있는 식이랑 등호가 되려면 왼쪽에 있는 식도 프리 인덱스가 I가 된다는 걸 일단은 맞춰줘야 된다는 거. 둘이 만약에 프리 인덱스가 다르면 잘못된 식이라는 걸 일단 짚고 넘어가고, C1을 계산하겠다 그러면은 입실론에 I가 1이니까 I로 1을 고정하고, 그 다음에 JK 자리에서 입실론이 0이 아닌 값을 가지려면은 1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입실론 1, 2, 3이고, 그러면은 BJ니까 B2, A3 이거 하나 되고,
입실론의 1, 3, 2 이거 되죠. 그럼 이거는 B3, A2고 지금 더미 인덱스니까 이것들은 나열해서 더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말고는 나머지 다 0이에요. 다 중복되니까 입실론이 인덱스가 1, 2, 3은 1, 2, 3 이렇게 적고 이제 부호를 판단하자. 1, 2, 3은 이쪽으로 도니까 얘는 플러스다. 1, 3, 2는 반대로 도니까 얘는 마이너스다. 그래서 얘는 B3A3 마이너스 B3A2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이게 아마 여러분들 B 크로스 C 계산해서 첫 번째 성분 B 크로스 A 실제로 원래 아는 연산 방식으로 계산해서 첫 번째 성분 계산하면 정확하게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퍼뮤테이션 심볼을 이용을 하면 외적을 간단하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구나. 요거를 일단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정의할 때 순서 잘 봐야 돼요. 입실론의 풀 인덱스로 들어갈 놈을 그 첫 번째 인덱스 잡고 그 다음에 더미 인덱스 들어갈 두 개를 적어주는 건데 그러면 이제 더미 인덱스 들어간 애 순서대로 두 번째 더미 인덱스, 세 번째 더미 인덱스 이렇게 두 번째 인덱스, 세 번째 인덱스 순서대로 이 외적 순서의 문자의 인덱스를 가져가 줘야 돼요. 이렇게. 그다음 완전한 벡터 표시라는 게 지금 이게 성분 표시잖아요. 그럼 성분 표시가 아니라 완전한 벡터 표시는 CI 그다음에 뭐 기저 벡터를 EI라고 적어도 되고 I의 I 이렇게 적기도 할 건데 이번에는 I의 I 이렇게 적게요. CI I의 I 이렇게 적어주면은 이게 완전한 벡터 표현이 되는 거죠. 기저 벡터와의 선형 결합이. 그러면 C1에 I1 플러스 C2에 I2 플러스 C3에 I3고 인덱스 노테이션으로는 입실론의 IJK에 BJ에 AK 지금 B 크로스 C라고 지금 B 크로스 A를 지금 C라고 봤었을 때 그다음에 I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완벽한 벡터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배우는 연산이 크로네커 델타라는 건데 이 크로네커 델타라는 거는 델타 IJ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거는 I랑 J랑 다르면 0이고 I랑 J랑 같으면 1이에요. 이거 세컨드 오더 텐서니까 우리가 매트릭스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아까 입실론 IJK는 3차 텐서에서 원칙적으로 매트릭스로 표현 안 되거든요. 2차 텐서는 매트릭스 표현을 하면은 행과 열의 번호가 같을 때는 1이에요. 1행 1열, 2행 2열, 3행 3열 행렬 번호가 같으니까 다 1이고 나머지는 행렬 번호가 다르니까 다 빵이에요. 결국 이거는 단위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이 크로네커 델타 갖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벡터 내적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두 벡터를 내적한다 그럼 A 내적 B를 한다 그러면 이거 인덱스 노테이션으로 표현을 하면은 AI에 그다음에 뭐 II 얘랑 내적하는 거죠. 뭐죠? BJ에 IJ 지금 기적 표시까지 제가 그냥 한 번에 같이 완벽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AI에 BJ에 II 내적 IJ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두 기저의 내적은 기저 벡터의 방향이 서로 같으면 1이고 기저 벡터가 서로 방향이 다르면 서로 다른 기저 벡터면은 직교 좌표계에서는 제로고 그다음에 서로 같은 기저 벡터면은 크기가 1이니까 내적하면은 1이죠. 즉 두 기저 벡터의 내적이 크로네커 델타 IJ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AIBJ의 델타 IJ가 되고 I랑 J랑 같지 않으면 어차피 다 0이죠. 그럼 IJ가 같은 경우만 살아남겠네. 그럼 델타를 탈락시키면서 I랑 J랑 같다라고 보면은 그 같은 걸 뭐 I라고 통일해도 되고 J라고 통일해서 AI, BI 이렇게 적어줘도 되고 뭐 새로운 인덱스를 적어도 돼요. 어차피 더미 인덱스는 인덱스가 뭐든 상관없어서 AK, BK 이렇게 적어줘도 돼요. 그래서 이 크로네커 델타라는 거는 두 기저의 내적을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델타라는 연산자가 내적을 표현할 수 있는 연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I, BI 이런 식으로 내적 계산이 된다. 이거 나열하면 A1, B1 플러스 A2, B2 플러스 A3, B3에서 내적 연산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아까 설명 안 했는데 하나만 더. 만약에 내가 I의 K라는 기저 벡터랑 I의 Q라는 기저 벡터의 외적을 계산하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입실론에 뭐 새로운 이제 인덱스를 뭘로 잡을까 하면 새로운 인덱스는 I라고 잡겠습니다. 그럼 I의 KQ의 그 I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럼 요게 이 두 기저 벡터의 외적을 표현해주는 새로운 이제 그 두 기저 벡터의 직교하는 새로운 기저 벡터를 의미를 하게 돼요. 그 다음으로 입실론 델타 항등식 이 두 가지 연산과 사이에 관계가 있거든요. 그걸 입실론 델타 항등식이라고 부르는데 입실론의 IJK, 입실론의 IPQ 이렇게 두 개의 입실론을 곱했다라고 하면은 그게 델타의 JP, 델타의 KQ 마이너스 델타의 JQ, 델타의 KP 이렇게 됩니다. 잘 보면은 지금 요 왼쪽에서 뭐가 더미 인덱스고 뭐가 프리 인덱스인지부터 파악을 해야 돼요. 잘 생각해 보면 지금 I는 반복되니까 더미 인덱스인데 JK, PQ
Q는 반복되는 게 없죠. 얘는 프리 인덱스가 4개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것도 프리 인덱스가 4개가 돼야 될 거예요. 잘 보면 오른쪽에 있는 거에는 JPKQ, JPKQ 프리 인덱스가 4개 되는 거 같죠? I는 사라지고. 그 다음에 규칙을 생각해 보면은 덤 인덱스는 I는 사라지면서 이 프리 인덱스로 되는 J고 그 다음에 P, 그 다음에 K는 Q랑 대응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로 들어갈 때는 둘이 서로 크로스. J는 아까 P랑 대응됐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J는 Q랑 대응돼서 JQ 해주고, 그럼 K는 P랑 대응되겠죠. 그래서 K는 P랑 대응돼요. 이런 식으로 인덱스에 나열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암기를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면 좀 편하고. 그럼 요런 입실론 델타 아이덴티티 항등식을 이용하면 또 여러 가지 연산을 또 간단하게 수행이 가능해서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떤 연산을 수행을 할 수 있냐면은 그 A 크로스 B 크로스 C라고 하는 이런 연산을 사실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은 이거 알려져 있는 건데, A 내적 C에 B 마이너스 A 내적 B에 C, 이런 식으로 벡터 항등식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 공업수학 책 같은 거 챕터 9였나? 거기 보면은 구석탱이 연수 문제로서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은 벡터 항등식 문제 증명하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저희가 실제로 증명을 하려고 그러면 이거 B 크로스 C 이거 원래 알던 그 디터미넌트 계산하고 또 다시 A랑 또 디터미넌트 계산하고 정리해서 이게 식이 나온지를 체크하면 되는 건데 계산이 너무 복잡하거든요. 근데 앞서서 배운 연산들을 활용하면 매우 훨씬 더 짧은 계산으로 증명을 할 수 있다. 일단은 A를 이제 이걸 인덱스 노테이션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A 크로스 어떤 벡터니까 입실론의 프리 인덱스를 I로 잡을게요. IJK라고 하면은 그 다음 나올 건 AJ고 그 다음은 B 크로스 C라고 하는 그 결과물인데 그 결과물은 인덱스가 K가 돼야 되겠죠. 근데 이 B 크로스 C라는 놈은 다시 입실론에 여기서 인덱스가 앞에 있는 게 프리 인덱스인데 얘가 B 크로스 C가 내가 프리 인덱스를 K가 되도록 했기 때문에 얘도 여기는 K로 시작해야 돼요. 입실론의 그 첫 번째 인덱스. KPQ라고 하면은 BPCQ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대체해서 넣어주면은 여기가 입실론의 KPQ, BP, CQ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내가 입실론을 앞으로 둘 다 빼내면 입실론 IJK에 입실론의 KPQ가 되고 AJ, BP, CQ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 입실론 2개 곱해져 있는데 덤 인덱스가 KK고 나머지 4개는 프리 인덱스예요. 이거 입실론 아이덴티티 항등식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입실론 아이덴티티 항등식에서 입실론 IJK, 입실론 I, PQ, 그래서 이 덤 인덱스가 서로 같은 경우 그리고 프리 인덱스가 2개인 경우 쓸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여기서는 이 덤 인덱스가 맨 앞으로 튀어나와 있죠. 여기서는 덤 인덱스가 K는 지금 앞으로 튀어나와 있지만 첫 번째 있는 입실론에서 K가 맨 뒤에 있기 때문에 입실론 IJK의 K를 앞으로 빼줘야 돼요. 그럼 입실론에 KIJ로 내가 뺐다라고 치면은 이게 부호가 같은지 다른지 판단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아까 어떻게 판단한다고 그랬죠? IJK 이렇게 나열하고 KIJ 순서는 이쪽으로 돌아가는 순서죠. 이쪽으로 돌아가는 순서면은 플러스죠. 따라서 그냥 부호를 그대로 유지하면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입실론의 KPQ 이렇게 되고 뒤에 AJ, BP, CQ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입실론 아이덴티티 항등식으로 적으면은 델타에 I랑 P랑 IP, 그 다음에 J랑 Q랑 이렇게 대응시켜주고 그 다음 마이너스 붙여주고 크로스, 이번에는 I는 Q랑 J는 P랑 이렇게 바꿔주고 AJ, BP, CQ 이렇게 적습니다. 그 다음에 분배해줘요. 분배해주면은 델타의 IP에 델타의 JQ에 AJ, 그 다음에 AJ, BP, CQ고 빼기 델타의 IQ, 델타의 JP에 AJ, BP, CQ인데 앞에 있는 식 보면 이거 JQ, 델타 JQ가 있고 AJ, CQ가 있죠. AJ, CQ에 델타 JQ 이렇게 적으면 이거 뭐냐면은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AJ, CQ에 IJ 내적 IQ랑 같은 의미가 되는 거니까 이거 AJ, IJ라는 벡터랑 CQ랑 IQ라고 하는 벡터의 내적을 의미를 하게 돼서 이거 A 내적 C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요만큼은 요거랑 요만큼은 A 내적 C가 되고 그다음에 BP의 델타 IP 이렇게 적고 마이너스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JP가 있고 AJ, BP가 있으니까 이거는 A 내적 B가 되고 CQ의 델타 IQ 이렇게 돼서 이거는 A 내적 C에 이거 I랑 P랑 같은 경우에만 1인 거니까 P가 I인 경우 BI 이렇게 되고 빼기 A 내적 B에 I랑 Q랑 같은 경우에만 1이니까 CI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A 내적 C에 B 벡터 마이너스 A 내적 B의 C가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유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복잡한 디터미넌트 계산을 하지 않고도.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해가지고 식들을 정리를 쫙 해 나갈 거예요. 처음에 볼 때는 굉장히 어렵고 진입장벽이 있는 건 맞는데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익숙해지기 어려운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조금 해볼게요. 문제풀이를 좀 하면서 연습할 수 있는 좀 기회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델타 mm은 이거 뭐냐 하면은 m과 m이 더미 인덱스니까 델타 1번부터 델타 33까지 총 9개를 다 더하라는 얘기가 되는데 여기서 뭐가 0이고 뭐가 0이 아닌지 보면 델타 1, 델타 2, 델타 33는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죠. 그럼 다 더하면 결국 3이 되겠네. 델타 mm은 이거 델타 1부터 죄송합니다. 잘못 설명했습니다. 이게 델타 mm은 델타 11 플러스 델타 22 플러스 델타 33여서 이것도 1이고 이것도 1이고 이것도 1이니까 3이 되는 거고 델타 mm 이건 뭐냐면은 델타 11의 제곱 플러스 가능한 9개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델타 11 델타 11 플러스 델타 12 델타 12 플러스 델타 13 델타 13 플러스 쭉 가다가 델타 33 델타 33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델타 11 델타 11 그다음에 어딘가에 있을 델타 22 델타 22 델타 33 델타 33 빼고 다 0일 거 아니에요. 다 0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결과는 델타 11의 제곱 델타 22의 제곱 플러스 델타 33의 제곱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럼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UM의 델타 MM 이거는 나열을 한다고 하면 M이 더미 인덱스니까 U1의 델타 1N U2의 델타 2N U3의 델타 3N이고 이거 프리 인덱스가 뭐죠? 프리 인덱스가 N이죠. 한 개니까 이건 벡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새로운 벡터 A, N이 되는 건데 N이 1일 때를 생각하면은 왼쪽에 N에다 1 대입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요거 하나밖에 없죠. 이때는 U1 N이 2일 때는 같은 방법으로 U2 N이 3일 때는 델타 33만 3분 U3가 돼서 얘가 UN이랑 같겠구나 해서 요 결과는 UN이다 이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런 다 나열한 다음에 N에다 1, 2, 3 대입하면서 그 결과가 몇인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N이 같지 않으면은 다 의미가 없네. 그럼 M과 N이 같은 경우만 남겠네. 그래서 얘를 U M이 N인 경우니까 N 이렇게 적고 델타에 N이고 어차피 1이니까 결국에는 UN이다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TMM 델타 MM 이것도 T11의 델타 11부터 T33의 델타 33 이것만 이렇게까지 다 나열해서 더하는 거고 그럼 살아남는 게 T11 플러스 T22 플러스 T33 이렇게 살아남겠죠. 이것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또 반대로 M과 N이 같은 경우만 남겠네. 그러면은 얘를 T의 MM 혹은 뭐 T의 NN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T의 NN이 되고 그러면 이거는 N이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나열하면 T11 플러스 T22 플러스 T33가 돼서 어차피 같은 결과가 된다. 자, 그 다음에 A 크로스 B 크로스 C를 계산하자 라고 하면은 A 크로스 B 크로스 C, A 크로스 B부터 우리가 풀겠습니다. 풀인덱스를 I라고 적으시면 IJ, K라고 잡고 그럼 J에 해당되는 게 AJ고 K에 해당되는 게 BK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다시 그거랑 크로스 C 한다 그러면은 우리 C의 인덱스를 뭘로 잡을까가 조금 궁금한데 지금 이만큼의 인덱스가 I거든요. 프리 인덱스가 I 그러면 저 C 인덱스를 뭐 K님이 썼으니까 Q라고 하겠습니다. Q 그러면은 입실론에 그다음에 그 최종 벡터의 인덱스를 내가 뭘로 잡을래? M이라고 잡으면 M, I, Q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이 최종 결과인 벡터는 어떤 벡터인데 프리 인덱스가 M이 되는 거고 이게 I니까 이 전체가 프리 인덱스 I니까 I에 해당되는 거고 이게 Q니까 뒤에 있는 벡터가 Q 인덱스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연산을 풀면은 M, I, Q, I, J, K, A, J, B, K, C, Q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이 실론 두 개가 있고 I는 겹치고 나머지는 안 겹치니까 이거 이 실론 델타 아이덴티티에 써먹을 수 있겠다. 그러려면 이 I가 맨 앞으로 튀어나와줘야겠구나. 그래야지 입실론 델타 아이덴티티 공식의 모양이 같으니까 그럼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배열이 m, i, q인데 내가 입실론에 이거를 iqm으로 바꾸겠다. iqm으로 바꿨을 때 플러스 LG되나 해서 봤더니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 그대로 플러스 방향이 그대로니까 바꾸면 되겠다. 그냥 부호 그대로 두고 플러스 iqm의 입실론 ijk aj bk cq 이렇게 되고, 이거는 아이덴티티 쓰면은 델타에 q랑 j랑 qj 델타의 mk이고 마이너스 붙으면 크로스로 델타의 qk 델타의 mj가 되겠다. 그다음에 aj bk cq가 되고, 분배한다. 분배를 하면 이렇게 분배할 건데, 지금 q랑 j가 여기 q랑 j가 있죠. 그러면은 aj cq의 델타 qj가 이게 결국에는 a 내적 c가 될 거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남는 게 b 벡터여서 b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요 놈과 요 놈과 분배를 했었을 때 qk가 보이나요? qk. 그럼 여기도 qk가 있죠. 그럼 얘는 b 내적 c가 될 거고, b 내적 c가 될 거고, 남는 거는 aj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다시 정확하게 적으면 a 내적 c에 b의 k의 델타의 mk 빼기 b 내적 c의 aj의 델타 mj가 되고, k가 m인 경우만 살아남겠죠. 델타 mk에서 m이 k인 경우고, 이것도 j가 m인 경우니까 a 내적 c의 b의 m 마이너스 b 내적 c의 a m이 되고, 최종 프리인덱스가 m이 되는 건데, 잘 생각해 보면 여기서 제가 식을 적을 때 프리인덱스가 결국 최종적으로 m이 되게 지금 잡아놨기 때문에 지금 최종 결과의 프리인덱스랑 내가 처음 시작할 때 프리인덱스랑 서로 같죠. 그러니까 제대로 지금 계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등식인 지금 요 등식이 증명이 되었다. 매우 빠르게. 그 다음으로 계속 해봅시다. tji의 nj, 이거 jj 더미인덱스고 i가 프리인덱스, 그 결과가 i가 될 것을 ti라고 적은 거네요. 나열하면 되죠. j가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나열해서 더하면 되기 때문에 t의 1i n1 플러스 t의 2i n2 플러스 t의 3i n3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E 이퀄 kk가 k가 두 번 나오니까 더미인덱스고, 이거는 e11 플러스 e22 플러스 e33입니다. tij, eij, 그러면 이건 t11, e11부터 점점점 t33, e33까지 총 9개 항을 더해주게 된 이 더블 다시 되겠죠. a 더블 다 p, 아까 그 연산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에는 s가 지금 더미인덱스고 r이 프리인덱스인 벡터 방정식이 되죠. s가 1인 3인 경우 대입하면 파셜 x1의 파셜 t1r, 파셜 x2의 파셜 t2r, 파셜 x3의 파셜 t3r에 플러스 로 br 이퀄 로 ar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어떤 벡터 v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n이라는 벡터인데 얘는 노멀 유닛 벡터입니다. 그때 v라는 게 이렇게 표현되는 걸 증명해라 라는 건데, 어떤 v라는 벡터가 있고 크기가 1인 n이라는 벡터가 있어요. 앞에 있는 텀의 의미가 뭐죠? v랑 n이랑 내적을 시키면 생기는 이 프로젝션 성분, 즉 n이라는 벡터랑 평행 성분이 되고, 거기에 뒤에 n이 곱해졌으니까 앞에 있는 성분은 v 성분 중에 n 성분과 평행한 성분 을 의미를 해요. 그럼 남은 뒤에 더해준 거는 n 성분과 직교하는 이 수직 성분, 이쪽 성분을 의미를 하는 거니까 v 마이너스 v 내적 n의 n 벡터를 의미를 하는 거겠죠. 근데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고민을 해보면은, 이거의 힌트는 위에 있는 이 공식을 이용하면 돼요. 여기 v라는 벡터 앞에 n 내적 n v가 있다고 치고, 왜냐면 그 단위 벡터니까 내적 해봤자 크기가 1이죠. 그 다음에 빼기 v 내적 n의 n 벡터다 이렇게 있다라고 식을 바꿔서 줬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공식이랑 비교를 해서 보면은 이걸 a, 이걸 c, 이걸 b라고 하면은 이거는 a 크로스 b 크로스 c가 돼서 n 크로스 v 크로스 n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n 크로스 v 크로스 n인데 외적 순서 바꾸면 마이너스 붙는 거 아시죠? 여기 순서를 바꾸면은 n 크로스 v고 마이너스 붙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가로 안에 있는 데도 순서를 바꿔주면은 얘는 마이너스 n 크로스 마이너스 v 크로스 n 이렇게 적을 수 있고, 마이너스 두 개니까 n 크로스 v 크로스 n 이렇게 돼서 문제에서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연습이 굉장히 필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시간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